오늘은 예, 아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듀. 아듀 2024년. 아듀라는 단어가요. 아데오입니다. 아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듀가 데오라는 겁니다. 데오라는 게 저번에도 해드렸지만은 데오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오 그러면은 신 앞에서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을 신 앞으로 내 던져 버린다라는 뜻의 아듀입니다. 그럼 아듀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아듀라는 거거든요. 네, 안녕 그거예요. 잘 가. 나중에 다시 보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024년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보내버리는 거고요.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즐겁게 해피 뉴 이어 해야 되는 거죠. 예. 음. 예, 미제가 수탈하고 그것도 음모론이에요. 미제가 수탈했다고 했던 것도 음모론이고 그쪽에 있던 새끼들이 넘어와가지고 북한 뭐 공장론 중국 공장론 피는 애들이 다 좌파에서 넘어온 난민 새끼들입니다. 예, 그래서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우리 우파는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을 믿고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판단을 했던 게 우파고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음모론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몰라요. 그게 다 왜 그래요? 좌파들 난민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서 넘어왔던 어. 저쪽에서 넘어온 새끼들이 피는 거에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입 잘 터는 사람들 대부분 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김대중 때 넘어오든 노무현 때 넘어오든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지 우리 태생으로 우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대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저기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다 김대중 밑에 있었고 노무현 밑에 있던 놈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아니 다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대부분이 다예요. 적어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중에 한 명이라고 지네들이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저기에는 뭐냐? 그 뉴라이트가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뉴라이트도 어디서 넘어오는 애들이에요. 다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치인들을 길러내질 못하니까 계속 저쪽에서 넘어온 병신 같은 새끼들 뽑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걸 세워야 됩니다. 2024년은 보수 각성의 해. 2025년부터는 보수 재건의 해로 바꿔야 돼요. 제가 여기에 저희 멤버십에도 만들었잖아. 보수 재건 33, 44 이렇게 해가지고 33년에 보수가 재건되는 걸 보고 싶으면 좀 더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데 저거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예, 앨리스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신을 만들었으니까 좌파 이게 완성이 된 거야, 완전히. 이 나라가 정말 저는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파들이 뭘 모르냐면요. 니네가 뭐를 하든지 간에 우상화시키는 거 다 좌파에서 만든 거라고요. 예. 맞아요. 정치인 하는 게 이득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정치인 하는 게 이득되는 애들이 있지. 저쪽에서 넘어온 새끼들. 지네가 아무것도 돈을 안 벌어본 놈들이 지금 넘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을 다 장악해가지고 돈을 뭐 월 1,000만 원씩 벌어대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못 모으고 나와. 우리가 월 1,000만 원씩 벌면요 돈을 얼마나 모아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 새끼들이 월 1,000만 원씩 버니까 저 새끼들 돈을 못 모아. 박원순 뭐 해가지고 6억씩 빚졌자고 하잖아요. 저 놈들의 특징이라고.
오늘은 그냥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오늘은 다 얘기하고 저걸로 돌릴 겁니다. 멤버십으로 돌리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신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넘어온 트로이 목마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다 받아줬어.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보수 자체의 네이션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민 새끼들만 다 받아가지고 걔네들을 다 리더를 시켜버렸어.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 그런 애들을 받아주면 안 돼요. 제가 했잖아. 품어주되 그들을 리더 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제 우리나라 리더들이 너무 힘든 거고. 그다음에 그런 리더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키웠다면. 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다 잘라버려야 돼, 사실. 보좌관들도 다 없애야 되고, 보좌관들이 있으니, 보좌관들을 일을 열심히 하라고 보좌관 붙여줬더니 비서처럼 부려먹고, 자기 일 대신하는 애들도 부려먹고, 결국에는 그러다 팽시키고, 자기 거 뺏어갈 것 같으면은 팽시켜버리고. 하여튼,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다 무시해야 돼. 안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다 봤잖아요, 이재명처럼.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으로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될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리더 될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리더로 만드는 게 보수의 정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한 조직이 필요하고 굉장한 후원과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리더는 못합니다. 리더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감은 따로 있습니다. 리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돈 되는 데서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돈 안 되는 리더로 끌고 오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 에너지가 지금 다 어디에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 데려오면 어떻게 돼? 다 짓밟으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수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야. 다 그들이 어디서 넘어왔어요? 다 좌파에서 넘어온 병신 새끼들이라고. 보수 태생의 정치인들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보수의 태생의 정치인들을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는지. 맨날 얘기하는 김문수도 좌파지. 이명박도 운동하던 놈이지. 누가 있냐고. 원희룡도 좌파지.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김영삼이 데려온 좌파지. 오세훈도 좌파죠. 그러면 이준석도 좌파지. 생각하는 게 다 좌파예요. 대가리 좌파 사상만 심어가지고 키워내놓고는 왜 우파에 정치인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도 직장이죠. 포퓰리즘 주고 저걸 사오는 직장인들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우파의 정치인들은 없다. 왜 우파 정치인들이 안 나오냐? 답답하게. 왜 국민의힘에서는 우파 정치인이 안 나오냐? 우파를 키울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도 우파를 안 키워냅니다. 우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좌파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우파 사상을 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명박도 운동권 하던 그 생각의 정치인이라고요. 경제인을 했었지만. 그리고 박근혜도 뭐예요? 박근혜도 대통령은 아니라고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다 나가리 된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정치를 하냐고요. 그거를 뚫고 누가 올라가냐고. 지금 보세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사회적인 덕망을 얻었어. 그 사람을 정치에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붙는지 아세요? 좌파 새끼들이 다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은, 내가 전리품 달라고 그런다고요. 똑같아요. 내가 도지사 됐으니까 너네한테 25만 원 줄게, 30만 원 줄게. 그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표를 사고 내 자리를 하는 방법이고, 내 위에 사람들 만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정치인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뭐 시켜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개파 딸랑이를 안 할 텐데 개파 딸랑이 안 하면 혼자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우파의 성향을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성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이제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이 새끼 진짜 우파인 것 같다라 해서 정계 진출을 시키실 수 있으세요? 응?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우파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없는 거야. 애가 조금 우파였다고 생각해도 정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야, 이렇게 하는 게 정치야. 네가 뭐 정치를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길들이기 들어간다고요. 내 신념을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치판이 이러니까 길들이기를 당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길들이기를 당하다 보면은 내가 정치 밖에서 갖고 있던 소신이 정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지. 아무튼 2024년 10대 뉴스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월에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SUH 서자 성을 쓰시는 분 같은데, SUH님 감사드리고, 김희경님, 윤기영님, 라모님, 알라딘님, 로자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슈퍼챗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계좌보다는 슈퍼챗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거 너무 초반에 발표해 버리면은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10대 뉴스 도리킴 아카데미가 고른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 개혁의 개딸. 맞아요. 개혁의 딸입니다. 자, 10위가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이고요. 이게 엊그제 터진 겁니다. 12월 23일 날 전 국민의 20%가 노인이 됐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이맘때 전 국민의 20%가 노인이 된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60대 이상.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다 노인인 거예요. 6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들이 이 노인의 문제로 맞춰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노인이 저기잖아요. 1000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제일 피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들이지. 청년들이라고요.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올해 감사했습니다. 멘탈을 지탱해 주셨어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으셨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앨리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이제 그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씩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인들 20%를 잡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는 거냐면은 미래를 버리는 겁니다. 이
이 노인들이 생산성을 잃어가는 노인들의 표를 잡기 위해서 생산성이 막 올라가는 한창인 청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레볼루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 의사들의 전공의들의 그 가운을 벗어 던지는 거를 왜 저는 가운 혁명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전공의와 60대 환자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 가세요? 60대 이상의 노인들과 전공의의 지금 이 갈등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수와 전공의의 싸움이 아니라 이 노인들, 환자인 노인들과 이 전공의들을 이 환자인 노인들의 그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저는 의료 개혁인지 지랄인지 같다고요. 그래서 의료를 제대로 바라보면요, 지금의 사회의 문제점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니까 이 노인들이 지금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노인들이 지금 윤석열 앞에 가서 윤석열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민주당이고 다 이 표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면 686이라고 386, 486, 586 개꿀 빨고 이제 686이 돼가지고 이 나라 망치고 있는 운동권 거지 새끼들이라고요. 30대 운동권하고 40대 운동권 하다서 50대 운동권하고 60대에도 운동권하고 있는 저 운동권들이라고. 광화문에서 술 처먹고 내 집처럼 누워있는 저 새끼들이, 예. 저는 그래서 저런 집단을 싫어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이는 저 집단이 이 나라를 다 말아먹은 거라고요. 이 나라를 혼란으로 가져왔다고. 경찰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분리시켜 놓고요. 질서 지키십시오 하고 명령하면은 명령 듣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야. 범죄와의 전쟁했던 최민식 같은 사람들이야. 다 법이고 뭐고, 다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게 다 노숙자들이고, 할 짓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2시, 3시, 4시에 모여가지고. 정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 시간에. 그 토요일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진짜 그거 하고 앉아있는 게 생산적입니까? 다 노인네들만 앉아있어. 태극기나, 그 민주노총이나 뭐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나이들 보십시오. 거기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는 사람들, 나이 보면은 거의 다 60대, 70대라고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가서 빨고 있고, 또 청년들은 거기 가서 또 뭐 콩고물 안 떨어지나 해가지고 두시 청년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2시 청년들. 취업 못한 2시 청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노예처럼 뒷수발하고 있어요. 핸드폰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옆에 가지고, 어르신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2시 청년이라고요. 여기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정말 10년, 20년 동안 공부한 전공의를 뭘로 보는 건데. 한심하죠. 정말 한심해요. 저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9위 빠밤. 고령 운전자들이 자동차 3사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죽은 애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여기서 죽고 다치는 애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또 신호등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지나가던 애들, 인도로 잘 지나가던 애들이 이런 자동차 오면은 다 다쳐요. 정말 그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아닌 거가 맞아요.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그거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데모를 하고 앉아있냐고. 왜냐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도심 곳곳에서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나라가 한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차는 좋은 거 탔지. 차 좋은 거 타니까 차가 더 커가지고 사람들 치면 더 다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차를 운전할 때는 또 차값 아낀다고 수리비 아낀다고 또 야매로 하고 그래 또 아유 하여튼 답답합니다. 네, 8위입니다. 8위도 차에 관련된 건데 전기차. 이것도 시스템이 없어. 이거 지금 전기차 이거 화재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뭐 하냐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대지 마세요 하다가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번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뀌어. 사람이 죽든 뭐 재산이 날아가든 개인들이 그런 거 다 감수하면은 나라는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만든다니까요. 이거 8월에 일어난 건데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뭐가 바뀌었냐고. 법안을 발의를 하기로 했어요. 뭘 하기로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 7위. 예, 무한공항 참사. 예, 사고를 좀 깔았습니다. 예, 하위권에는. 이것도 똑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똑같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이것도 그때는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도 이건 난리 났었거든. 여기에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거 취재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못 찾을 거예요. 원인을 못 찾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족도 입만 막으면 끝나는 거지. 돈으로 줘가지고 입을 막으면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하나도 안 바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 혐오죠. 지금 우리도 정치가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정치인들이 마음에 듭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 다 쌍놈의 새끼들이지. 뭘 합니까? 이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니까 뭘 안 해. 차라리 돈을 벌 때는 진짜 유능한 앵커였는데도 안 해. 이건 근본 없는 애고 얘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우파 정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애도 기간만 만들어서 돈만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자, 5위는 예, 똑같이 이제 4월 10일 총선입니다. 이거 왜 졌어요? 이거. 이걸 지고 나니까 국정 동력이 다 떨어졌잖아. 이거 이기려고 뭘 한 거예요? 여기서 이기려고 의대를 건든 거 아니에요? 의료 정책을 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된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무것도 되질 않으니까. 입법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지. 대통령만 되면 되는 줄 알았지. 저 멍청한 새끼가. 멍청해서 그래요. 대가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 당한 겁니다. 비상계엄하고 탄핵 당하는 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무한공항도 이것 때문에 안 될 거려? 오늘도 뭐 최상목이 그거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가지고 여야가 지금 다 난리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멍청한 새끼를 뽑은 거가 우리가 미친 거지, 사실.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그만해라. 이재명 팔이 그만해라.
이재명 팔이 그만해라, 이제.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전공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젊은이가 노인에 대한 대항을 여러분들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멍청한 청년들은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취업 안 되고, 그냥 돈 주면은, 청년 수당 주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할딱할딱대고 거기에 적응하는 애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2시에 할 일 없어가지고 국회에 모여가지고 알바하고 앉아있고. 손모가지를 자르면은 돈을 뭘로 봅니까? 저도 마우스 클릭을 뭘로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리더를 청년에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박살이 났죠. 저는 더 박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1800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일단은 윤석열 동안에 2000은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0 좋아하니까 윤석열은 2000을 찍고 탄핵당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라고 봅니다. 자, 1등은 뭘까요? 제가 뽑은 1등은 뭘까요? 그러니까 환율도 박살났죠. 환율이 박살나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밖으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돈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코스피가 박살나는 것도 빠지는 거고. 자, 1등을 맞춰보십시오. 1등. 1등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1등으로 했을까요? 예, 의료 사태도 아니고 계엄령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건데, 계엄은 지금 3위로 했습니다. 계엄은 4위죠. 계엄은 4위. 그 다음에, 의료 사태를 3위로 줬고요. 이건 되게 중요해서 2위로 놨습니다. 계엄령과 탄핵소추는 4위입니다. 제가 뽑은 1위는요, 이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됐습니다. 트럼프가 뽑히는 거를 하나도 예측한 새끼들이 없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이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서 바이든한테 올인해버렸죠. 그 나라 망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해요. 미국은 여기서 살아남은 놈이 미국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윤석열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골프 연습은 뭘 골프 연습이에요? 골프 치는 몸매입니까, 그게? 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측하는 걸 예측을 못하는 것 자체가 바보지. 저도 예측은 했잖아요. 저도 이 사진이 너무 멋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담은 겁니다. 이걸로 담은 이유가 이걸 담을 수밖에 없었어, 나도. 이거 보면서 야, 연출가다, 똑똑하다. 윤석열의 어퍼컷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VOA는 저는 미국의 공식 채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예, 그냥, 그거라고 보고, 저는 공식 채널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렇게 신빙성 있지 않습니다. VOA라는 게 그리 신빙성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뭐 우리나라에 뭐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미국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죠? 안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CIA 해가지고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음, 어, 안 지켜줍니다. 왜 지켜요? 자기네 지키기 바쁘는 나라인데, 미국은 안전한 것 같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랑 손을 잡아야 막 미국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논리를 피는 이 부정충들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트럼프가 여기 무슨 뭐 CIA를 보내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지켜? 그렇게 할 일 없는 게 CIA예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지키기도 버겁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 지키기도 버거웠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미국에게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조선업이 있다, 조선업. 그냥 조선업은요, 저기 가져오면 돼요. 조선업을 미국으로 리쇼어링 시켜가지고 조선업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에 상관이 없어요. 기업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음. 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미국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단단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단단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음. 그러니까요. 아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구석 정치 매니아보다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요. 이슈를 정해놓고 그 이슈를 자기네가 주도한다 생각을 하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부정선거충들도 또 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구한다. 내가 윤석열을 구해서 이 나라를 구한다. 이런 것들도 다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이 교만함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가진다 그러면은 이런 교만함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적어도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99%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여론조는 있어요. 지금 좀 많이 갈려가지고 여론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시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이 오피니언을 조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랑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좀 만나야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할 거냐면은 제 사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공표를 해야 돼요. 여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많아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대, 30대 분들 한 명 한 명을 진짜 잘 잡아야 돼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대들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저 60대의 교만함이 20대 애들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개무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전자기기 하나 다룰 때 20대가 필요한 거예요. 음. 아, 윤석열 뭐 선거 때 아찔할 필요가 없었죠, 사실. 그때 아찔이들도 사치였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찔함을 가졌던 그 사치입니다. 버려야 돼요. 예. 예. 그냥 윤석열 성향도 성향인데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뭐가 없냐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심은 많은데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앨리스님 나이만 되셔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득권 세계에서 적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득권을 깨면서까지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깨게 해주려면은 우리는 못 깹니다. 젊은이들이 깨야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깰 수 있게끔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예. 예, 비담금님 감사합니다. 예. 뭐 가온혁명이라 불러주시면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에게 지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견디기 힘들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예, 비담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애당초부터 이 가온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PD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걸 언제 터트리나 하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씨 병신처럼 계엄 터트리고 탄핵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니까 막 이게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회 거기 나가서 솔직히 저보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특정 후보의 저기 뭐지? 그런 시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저한테 주신 분도 있다고요. 근데 저는 꼭 나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시위 모임에 젊은 전공의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과 또 다른 이게 뭐 의세 대나무 숲이라든지 의료 붕괴 TV라든지 이런 데서 편집을 해서 좀 이렇게 퍼뜨려 주니까 전 전공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었던 거고 그걸 좀 정리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의미 있는 말로 명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매일매일 합니다. 대신 제가 당장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려고 하는 거죠. 예.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욱 회장님이 어쨌든 간에 선거를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전공의들을 생각한 거지, 사실 이동욱 회장님한테 저기 인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좌파가 2030의 그 문화를 탄압을 해가지고, 예, 노나무님 감사합니다. 꽤 우파로 왔는데 우파도 다를 게 없다고 아는 순간 지금 미아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미아들을 우리가 줍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아가 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줍줍해야 됩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길 가서 널브러져 있는 2030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다 주워가지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돼요. 야, 인생은 즐거운 거야. 너네가 더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니네가 만드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울지 니네가 알겠냐? 이 즐거움을 줘야 돼. 그걸 누가 누렸어요? 저 운동권들이 20대부터 누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줍줍할 자신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간 내는 건 제가 할게요. 제가 젊은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접촉하면서 시간을 낼 겁니다. 예. 저요? 저는 아무하고나 인연은 안 맺죠. 예. 근데 다가오는 사람을 버리진 않습니다. 저한테 막 다가와가지고 살갑게 대하고 오는데 제가 오지 마세요는 안 해요. 근데 웬간하면은, 예, 저한테 다가와서 저하고 친해지려고 하시는 분들을 밀어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막 아무나한테나 다가가가지고 저랑 하실래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튜브판이요, 묻으면 더러워져요. 제가 볼 때 유튜브에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묻어서 깨끗해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일단 제가 순결해야 됩니다, 제가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돼요. 제가 힘을 가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해요. 구독자 줄어서 어떡하냐, 이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순결해져야 되고, 제 순수성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하고 자꾸 맺어지면요, 제가 흔들려요. 저도 멘탈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맨날,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못 가고 있나? 이런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물음표를 주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이렇게 결을, 예, 하는 거죠. 탕핑은, 저 중국 20대들 아닙니까? 중국 20대, 30대들 이야기하는 것 같으신데요. 그거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의 흐름이 모든 나라가 똑같아져요. 지금 좌절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대, 30대를 다 지방으로 보내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왜냐하면은 지방이 죽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방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이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청년이 있습니까? 여기 다 저기예요. 이 나라가 전반적으로 이 곳간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생산성이 없으니까. 맞아요. 저항수당이 탕핑인데, 이제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국가의 돈을 다 쓸 때까지 일을 안 하면 돼요.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20%가 넘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면 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청년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노인들의 복지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청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들이 알아서 하든 알지 못하고 하든 결국 이들의 문화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야말로 지방자치가 아니라 연방제로 가야 됩니다. 옛날부터 연방제로 갔었었고 그 연방제 때문에 삼국지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송나라 이후로는 연방제가 거의 무너지지 않았나 싶고요. 연방제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동양의 연방제가 잘 어울리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디디에 블랑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예. 수동펌프 시절을 살고 있죠. 저놈의 마중물.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안 내면요 큰일 나요. 세금은 안 내도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다 뜯어갑니다. 예. 맞아요. 동물농장들의 가축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뭐가 조금 희망적이냐면은 젊은이들의 역동성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교 사상에는요 거의 다 유교예요. 유교와 불교인데 유교라는 게 무슨 종교냐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왕이 곧 신이다가 유교예요. 그러니까 유교에 뭐 부모가 뭐 자식과의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교라는 것은 저는 그냥 군주를 신으로 만드는 종교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는 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애들이 여기다 왕자 쓰고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대통령의 개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좀 조지 워싱턴처럼 좀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거를 못한 게 저는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빠는 그런 역사관을 가져가면요. 그 과오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예요. 말로만 안 하지. 지금 이 문제들이 다 유교 국가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게 이제 유교 국가의 끝을 보는 거예요. 장유유서, 초등학교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 나온 대학생보다 더 존중받고 대우받고 권위가 생기는 나라. 4살짜리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안타까운 나라죠. 4살짜리 아이 죽은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은 맞지만 그게 모든 이슈를 씹어먹어야 될 만큼의 그게 아닌데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걸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축산업 들어가 보시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요 고기 문제하고요 우유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요 우리나라 물가 못 잡습니다. 달걀, 그 다음에 우유.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고기 문제도 되게 큽니다.
축협. 이거 축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축산업에 이 관련된 이것도 카르텔이 굉장히 커요. 이런 데서는 카르텔을 얘기 안 하죠. 윤석열이 의사 카르텔을 얘기하기 전에요.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농업 카르텔, 축산업 카르텔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쌀이 종교죠. 쌀의 논리 그렇습니다. 쌀이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쌀을 먹지 않는 나라인데 쌀이 식량 주권이라고 하면서 쌀의 자급자족률은 거의 100%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은 없어졌어요. 조상한테 지내는 재산은 없어졌지만 효도 이거 갖고 사람 다 잡습니다. 효도. 자, 젊은 여자랑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젊은 여자랑 젊은 남자랑 싸우면은 젊은 여자가 이기는데 젊은 여자랑 노인하고 싸우면 노인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근데 쌀을 비싸게 만들잖아요. 국가에서 다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를 시켜줘 버리거든요. 과잉 생산이 되면은 원래대로라면요. 과잉 생산이 됐을 때 뭐가 생기냐면요. 그 2차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경우에 설탕이 많이 생산되면서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설탕으로만 먹기 짜증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사탕이 캔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2차 부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공예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거 장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병 깨는 거, 그 병도 설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뭘 하냐면 이 설탕 갖고 다른 걸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쌀이 남는데 쌀을 다 뭐 해주니까 국가에서 수요를 해버리니까 쌀을 제2 가공품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쌀이 그냥 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쌀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쌀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가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쌀은 쌀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베트남은 쌀국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쌀국수가 없죠.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쌀국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쌀국수를 만드는 게 쌀로 쌀국수를 만드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냥 정부에 정부미로 파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생산성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지. 기껏해야 떡인데요. 떡도 엄청 비싸죠. 그리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떡은 소비가 잘 안 돼요. 약간 제가 볼 땐 클래식 같습니다. 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클래식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클래식은 어디서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를 바이올린 시키고 이제 뭐 플룻하고 막 이렇게 악기를 교육시키면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소비되는지 아세요? 다 저기로 소비됩니다. 시립교향악단, 도립교향악단.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클래식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근데 클래식을 생산하는 집단은 너무 크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학 교육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소비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클래식을 해가지고 솔직히 클래식을 돈 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쌀 관세가 500%인데도 국산 쌀보다 싸죠. 지금 라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은 한 끼면요 1,000원에서 1,400원에 먹습니다. 비싸봐야 2,000원이죠. 근데 밥으로 그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밥으로 한 끼는 라면처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햇반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1,500원 정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시향이나 국립교향악단 들어가려면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돈을 많이 받냐고요? 그 돈도 많이 못 받아요. 시향이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시향을 하면은 이제 과외되기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가 관리를 국가가 해줘 버리니까 원가가 너무 높잖아요. 쌀, 우유, 계란, 고기 이런 거를 국가에서 높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의료나 학원 이런 것들은 그 원가 이하로 낮춰버립니다. 그거를 누가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자율학습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죠? 자율학습하러 가는 겁니다. 숙제까지 거기서 다 하고 오게 만드는 게 지금 학원 제도예요. 왜 그래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문제입니다. 지금 큰 정부가 되면서요. 그들의 교만이 모든 걸 다 다루겠다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의 농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비싸게 구매하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에 이 배나 사과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도 해가지고 소비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라장이 우리나라가 키운 사람이냐는 거지. 외국에서 뜬 사람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소비력이 있어요. 그거는 사라장이 아니라 그냥 플라시도 도밍고 같은 사람, 파바로티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게 뜨는 겁니다. 조수미도 하면은 뜨잖아요. 근데 조수미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아니라 외국 시장에서 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클래식 시장도 없고 모든 시장이 없어요. 유교 프레임 때문에도 그렇고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파헤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거 잘못 파헤치면요. 저기 카르텔한테 진짜 작달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골에 있는 60, 70대들이 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1,000만 명이 다 돌아가시거나 소비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의료를 좀 더 비싸게 받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료인이 주도하는 민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요. 늙어 죽거나 이 사람들이 늙어 죽거나 아니면 국고가 먼저 바닥이 나거나. 예. 아, 맞습니다.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 나이 됐으면 죽었어요. 저도 기본적인 성인병이 몇 개 있는데 이 정도 걸리면 옛날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다 살려냈잖아요. 저도 살고 있거든. 오늘도 저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제 병을 관리받고 왔는데 예, 너무 싸고 발전했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제가 6개월치 약을 받았는데 4만 원에 끝났어요. 6개월치 당뇨약을 받았는데 4만 원, 6만 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약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만 몇십 개씩 먹는 사람이 있다고. 밥은 안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으면서 뭘 해요? 계속 이 돈을 쓰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앨리스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깨어서 가야 됩니다. 아, 그럼요.
6개월치 약이 40만 원이 아니라 한 400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관리를 하죠. 예. 뇌에서 기생충 꺼냈는데 서민 교수는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생충으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면서요? 전공의한테 들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전공의하고 만났는데, 기생충에서 더 배울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저 빵 터졌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네. 맞아요. 이게 중증도에 따라서 그 감당하는 거를 이렇게 좀 내려주면은 다 알아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면은 당연지정지하고 100% 본인 부담으로 바뀌면 지금 있는 병원들 중에 이제 1차 병원들, 의원급 병원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하나 이제 당연지정제에서 본인 부담 100%로 만드는 거 하나도요. 한꺼번에 하면 엄청나게 이게 부작용이 커질 거예요. 예, 서서히 바꿔야 됩니다. 서서히 바꿔서 병원들도 대비하고 이제 환자들도 속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랜딩 시켜야 돼요. 그거를 갑자기 어제까지는 막 5천 원 받던 거 오늘 막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면요. 그거 안에 시장이 죽어버려요. 갑자기. 물론 아프니까 가긴 하겠지만은 가벼운 것들은 견뎌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 지금 있는 의료 시장의 1차 저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의료보험에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시장이 천천히 랜딩되면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정책을 하고 나서 액티브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액티브한 게 지금의 품질을 유지시키면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동책 착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벽까지 만드는 거라니까요. 다 좋아요. 원래는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현실을 바라본 다음에 이상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을 이상에 이렇게 해서 랜딩 시켜버리는 거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빨리 움직이는 사람과 늦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빵 해버리면은 2,000명 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빨리 해결하고 싶죠. 저도. 예. 아이고, 그러니까 처박은 돈으로 살릴 수 있는데 처박았잖아요. 못 살리도록 처박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책가들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참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옮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옮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힘든 정책이고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얽혀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좀 바꾸고 해야겠네요. 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일로 넘어왔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내려올 동안 서서히 보수적으로 개선을 해가면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그래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빵 바꿔버리면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이 얼마나 센데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확 바꿔버리니까. 천천히 바꾸면서 반발을 덜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항을 덜하게 만들어서 천천히 내려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로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후보는 이상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 집단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만 봤기 때문에 이 고초를 당했잖아요. 이걸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이걸 기록을 잘 해놔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얘들아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야.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병신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가라사님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원희룡 같은 사람 없어져야 돼요. 원희룡 같은 정책가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원희룡 때문에 제주도가 망했는데 빌라도 저따구로 만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무슨 정책을 이제 제안을 하더라도 한 5단계를 가지고 서서히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의료계에서도요 정책가들이 나와야 돼요. 정책을 할 줄 모르잖아. 그냥 제안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안 하니까 맨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먼저 공격을 해야지. 이런 거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본인들이 한의사가 가져가는 영역이 너무 많으면 그런 거 제한시키는 것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낭만수의사님 말씀대로 돈이 없으면 병원 못 가는 것보다 있어도 못 가게 지금이 제일 나쁜 시스템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갑니다. 지금 돈이 있어도 땡이 있어도 못 가요. 아는 사람이 있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가 아니라 지금은 뭐 남아있는 분들이 그냥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 거지. 이제부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거를 뭐 당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옛날에는 이제 추적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내 거를 해줄 수 있는 의사들이 있는지. 예. 그러면은 이제 마이클 님처럼 하게 되면은 이제 병원이 보고 있는 심평원에서요. 병원에다가 청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고 끝나요. 그러면은 여기 병원에서 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료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걸 환자한테 넘기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늘 뭘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지금에 있는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넘어갈 때 겪어야 되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은 예,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건데 그게 옳다고 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진료를 받았는데 공단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난 돈을 다 냈어요. 공단에다 신청을 했어. 공단에서 이 의료 행위는 의료 행위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예, 그걸 누구한테 다시 청구하냐? 예를 들면 이제부터 이 반환하는 게 또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공단에서 안 줘버리면 끝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심평원이랑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영역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를 우리가 의사들이 먹어야 돼요. 건강보험하고 심평원을 의사들이 먹어서 의사들의 그 질서들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협이 의사들에 대해서 그런 권위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의협의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의협이 이런 권위를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희 말이라면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그 권위를 줘야 되는데 너무들 또 다 잘나셨잖아요. 그 안에서의 또 하나의 이 통일된 네이션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의협이 그렇습니다. 통일된 네이션 없이 예, 그때그때 대응을 해버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아무튼, 예. 그러니까, 십수들이래. 십수들이 거기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아, 서울대 보니까 좌파가 많던데. 예, 저는 요번에, 좀 겪었습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보면서, 이제,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는지 이제 조금 봤습니다. 의사인데 정치하고 싶은 의사들이잖아요. 심평원장이나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가져와야 되냐면은 의사들의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제 그런 공직에 앉는 사람들은 의사로서 실패한 좌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봐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의사가 거기 가겠냐는 거지. 성공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친구 남편이에요. 야,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 유시민 누나는 심평원장입니까? 저기 아니에요? 그 EBS? EBS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시민 누나가 저긴가요? 의사인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나, 유시민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에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이 나라가. 야, 교육방송, 그쵸? 교육방송, 심평원 원장 다 해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직업 좌파인 거 CIA에다 신고하지. 그냥 좌파들 유학 보낸 것도 CIA에다가 신고 좀 하고, 입국 못하게 하고. 아, 나는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예.